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일에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하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종원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수정과장입니다. 이뮤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경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오정화 식품정책팀장입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회 추경보다 2.5% 증액된 2,068억 6,173만 2천 원입니다. 환경국 주요 사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평택 에코센터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31억 6,861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상임위에서 1억 5,800만 원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화성평택 공공수역 오염수 처리 사업으로 활성탄 흡착시설 임차 비용 및 공공하수처시설 반입 처리비로 특별교부세 3억 1,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천 오염수 처리 비용 2억 9,4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환경공 예산이 평택시 전체 약 8%가량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탄소 중립 등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과 직접적 연관성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예산 편성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전기 자동차 중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0억 400만 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사업에 대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에 대하여 농가에 영향이 없도록 집행해 줄 것과 공중화장실 물품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산소탱크 구비 등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한 적극적 구매 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4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위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3페이지 좀 한번 봐죠. 환경보전활동 지원. 여기서 이제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환경보전활동 지원이 지금 51.7%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집행률이 반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이 지금 뭐 위기 관리 막 이런 것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 삭감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요 이유. 이 사업비는 평택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이 저조했고 또 당초에 선정됐던 사업 그 환경단체가 또 사업을 또 포기하는 사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고하기에는 그 심의 과정도 있고 해서 그 기간이 이제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신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년도 23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이고 이번에는 또 1,000만 원 주려고 3천으로 한 건데 여기서도 또 1,2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런 사업 같은 거는 환경에 대해서 다른 거에서 하는 뭐 다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히 해갖고 정말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계속 세워갖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도의 황새보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신규 사업이고 주민참여 예산인데 지금 현재 5.8% 진행이 됐어요. 뭐 3,900만 원 반납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 필지 협의 난항으로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필지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다가 신청된 사업이고요. 당초에 그 주민참여 예산 신청할 때 5개 황새 서식지 해가지고 황새 둥지탑을 5개소 하겠다고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이게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서식 장소를 미리 정해서 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저희가 그분들이랑 같이 현장을 돌고 했는데 그 보통 농어촌공사 그 땅이 많고 농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거의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저 위치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3개 정도밖에 지금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 신청합니다. 예, 그럼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면은 그 미리 선정지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거나 미리 검사를 안 하고 이게 딱 예산이 딱 정해지면은 그분들이 그 장소를 정하나요? 선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그쪽에 가서 이제는 합의를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놓고 이런 거 했으면 이런 그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 그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확보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그 장소까지 확정을 해서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주민참여 예산 같은 거는 이분들이 5군데를 신청하면 그냥 5군데 신청한 걸로 해갖고 다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시에서 주민참여 심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 사안이라 예. 네, 주민참여 예산이 저기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예산이 나갔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저기 없이 그러니까 준비 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예, 이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다 사전에 예약이 저 사전 점검을 하였는지 이것 좀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과 여기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도 워낙 감도 많고 지금 그 환경국 세입 예산 중에 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6천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세입을.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럼 6천만 원을 들어올 거라고 과태료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을 텐데 이게 한 몇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지금 확인이 안 돼. 아니요. 23년도 대비 저희가 이제 이게
계절관리제나 노후경용차 운행 제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 아니 5등급 차량이 우리시 넘어올 때 이제 적발되는 경우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969건인데 올해에는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자들이 차량을 뭐 저감 장치를 달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차량을 그쪽을 딴 쪽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부과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올해는 좀 신경 써서 운전을 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수입이 과태료 1억 9천. 그럼 올해 원래 예산했던 게 얼마예요? 예상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그 적발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나중에 정리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연도별로 해서 그 몇 년도부터 과태료 단속했는지 해서 그 내역하고 부과 건수하고 그 부과액. 네, 잠깐 말씀드리면 22년은 4억 4천 정도 부과됐고요. 23년도 1억 9천. 올해 현재는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 거의 뭐 반씩 줄어드네요. 네, 뭐 많이 감소하는 추세. 어떻게 보면 뭐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위반 차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둘 중에 하나죠.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단속을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차량 자체가 저감 장치나 차량을 교체해서. 이건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그 위치가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그 고정된 위치를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고민은 되긴 되네요. 물론 이제 저는 줄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 차량 대체할 수 있는 저감 장치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차량 이거 해주기 때문에 줄기는 줄었을 것이다. 근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과연 그 영향도 있는 겁니다. 예. 예, 종합적인 부분이라. 워낙 또 우리가 근데 이제 저도 이게 뭐 예산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저번에 그 서부에 어느 도로에 가는데 아주 오래된 요새는 뭐 일반 승용차들은 거의 그러지 않는데 트럭인데 이 뒤에가 얼마나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그 번호판이 안 보일 정도로 나와. 그래서 그런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어느 한정된 구역만 다니는 거로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단속이나 계도가 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개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업체 가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고하려고 좀 쫓아가다가 놓쳤어요. 그다음에 그 식품정책과의 요거 부분 그 공중위생관리법하고 뭐 식품위생법 이거 과태료가 있는데 하나는 7천만 원 감액을 하고 700만 원, 하나는 또 1,200만 원 세입을 증액했어요. 이거는 들어올다는 뭐 어떤 변동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과태료 저희 관련된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해당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식품위생법 등에서 그걸 한꺼번에 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법령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맞게끔 분류해서 네. 과태료 그러니까 전체는 뭐 한 5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거지만 예. 항목을 정리했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활적과의 공유수면 사용료 시비가 이게 줄었어요. 이 공유수면 사용료는 우리가 시가 받는 건데 이거 왜 어떤 부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 처음에 최초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이제 본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 그 추계를 좀 정리했는데
지금 요번 그 공유수면 그 부과 시점이 그 6월부터 3개월 이내 부과 합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7월 달에 부과하면서 정확한 그 수치를 기재하면서 이제 감액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 공유수면은 사용료 주로 받는 곳이 어디예요? 주로 어떤 대상을 받아요, 이걸? 하천부지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하천인데 제지 쪽에 있는 부분에 이제 점용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건 여튼 자료 좀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공유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환경 지도과 이 지금 오염수 처리로 해서 특교세로 3억 1,900 내려와서 예산 했는데 뭐 예산 자체는 저희 뭐 당연히 받은 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이 관리천 오염에 따라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들어간 금액은 60억 9천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억 9천에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애초에 1차 국비하고 기금하고 온 게 15억씩 해서 30억이 왔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온 금액도 특교세로 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지난주 말쯤에 도에서도 내시가 될 예정인데 내시 금액은 12억 4천. 그래서 2차는 18억 9천 정도 해서 1, 2차 합계 48억 9천 정도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시 계획 또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60억 9천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일은 이제 없나요?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한 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뭐 정산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남아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까? 예상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 어떤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은 60억 9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체는 60억 9천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로 들어온 게 48억 9천 정도고 저희 시비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12억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쭤보. 이거 원래 우리가 예상할 때는 한 2, 300억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뭐 반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요인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예산 처음에는 이제 그 오염수 처리 양이라든지 이제 그 추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많이 오차가 발생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최초에는 그 오염 농도가 매우 고농도고 위험 물질이 유해 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전문 그 폐수 처리 업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한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그 우리 공공하수처장으로 대부분 유입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 뭐 현장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뭐 방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인근에서 발생한 거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하천들이 이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향후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경험을 삼아서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지만 혹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아픈 뭐 경험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지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이게 한 19억을 감액했어요.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감액 내용은 국비 내시 과정에서 버스에 대한 사업비가 그 당초 30대에서 13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 내시 변경된 만큼 감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30대에서 13대로? 네. 근데 우리 전기 자동차 지금 액수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 보면 뭐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월별로 이렇게 보면 그런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감소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희 당초 예산은 보다 올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다 소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추가 신청 예정입니다. 버스는 신청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국비 내시 변경입니다. 저기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그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보급하라고 해놓고 돈 없다고 예산 줄여서 보내면 그게 앞뒤가 맞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이거 우리 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23페이지 수소 충전 시설 운영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수익금이 좀 있나요? 예, 수소 지금 판매 수익금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직까지는 수소 구입비보단 그 판매 비용이 좀 단가가 있어서 네. 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수소 판매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연료 보조금이라 그래서 그 조금이지만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예상 그 지출 예상 비용보다는 그 수익금 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우선은 감액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뭐 수수 판매금이 좀 늘어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니 다행인데 이게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평택시가 그래도 수소 도시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판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판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금은 그 수익금이 그래서 발생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 정책상 네. 수소 값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다. 아직 네. 그 가솔린이나 이런 경유처럼 자유경쟁이나 이런 단가 체계가 아니고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수소 하죠. 값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싼가요? 평균값 정도. 예. 그래 아무튼 뭐 우리가 더 잘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는 아직 덜 팔리고 있고 또 인프라가 절 되다 보니 판매해서 수익금을 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보조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종량제 봉투는요. 네. 인구수가 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 폐기물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이 좀 늘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약 200만 장을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인구가 늘었던 거는 뭐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1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한 건 아니지만요. 네네. 그 저희들 예상치보다 조금 늘은 건 있지만은 저희들이 폐기물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종량제 사용량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걸 좀 예측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32페이지 환경 미화원 관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체 인력을 6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체 인력을 삭감하셔도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게 있었어요. 우리 네. 무단투기 단속 그 양을 좀 줄이고서요. 네. 다 보존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예. 국비 받을 거 예상하셨었을 거 아니감요? 올해 작년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 네. 올해 시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발생된 건데요. 저희들이 분단하게 대체시켜 가지고서 네. 전혀 문제 없도록 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처 인력이 주말에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우리 평택시가 보면 특히 시내권 그쪽에는 대체 인력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아주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특히 주말에는 더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게 주말에 이 대체 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저 시내 지역은요. 네. 변함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외곽 지역을 좀 줄여가지고 시내로 투입을 시킨 거죠. 네. 시내는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시내 쪽에는 외곽은 덜한데 시내가 주말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페이지 폐해 건전지 모으기 따른 보상 건전지 구입이 있어요. 예, 예. 이거를 삭감하셔도 되는 건가요? 폐해 건전지를 갖고 오면 폐해 건전지를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그건 종이 줬을 때 휴지 두루마리를 주더라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폐해 건전지 모의가 맨 처음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 정부 합동 평가에서는요. 네. 늘 그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보면 우편함 하나를 해서 예. 이렇게도 하고 지속 가능해서는 또 갖고 오면 이렇게 또 대체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폐해 건전지 모으기가 좀 이렇게 시들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페이지 생활 폐기물 무단 단속원 이거 있어요. 예. 이거를 지금 삭감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론은 이게 읍면동에서 일들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지역은 많은 부분들이 투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거의 삭감을 안 했고요. 네. 외곽 지역에 네. 그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 읍면동하고 꼭 좀 소통을 하셔서 읍면동에서는 일단 쓰레기가 제때 안 치워주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요거는 조금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알아서 하셨다고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전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68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하천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삭감하셔도 괜찮은가요? 음. 6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10위로 네. 반영해서 이제 집행한 부분인데요. 네네. 요번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요구해서 네. 국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위를 줄이고 국비로 대처하는 그런 국비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앞장에 설명서 앞장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예, 뭐? 3억으로 좀 돼 있습니다. 네. 거기 3억이 왔는데 감액은 2억 얼마를 했네요? 이 요구에 국비를 요구해서 좀 더 좀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네. 아무튼 하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물 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국비가 왔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 하천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그 녹조 현상이 어디더라? 평택호 녹조 재검이 거기서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있는데 평택호는 이번에 녹조는 없었나요? 제가 가보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날이 지금 더워서 매년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예비 비용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이제 쓰는 거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공사 수문관리자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녹조 있는 부분하고 이제 물 내려올 때 네. 수문을 더 열어서 더 내보내든지 이제 그런 방법으로 비용보다는 실제 이용에서 측면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평택군은 녹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금년은 좀 작년보다는 좀 덜 있어요. 다른 시내는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엄청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나오길래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그런 했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고덕 쪽에 녹조가 있었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업소 쪽에서 그쪽에 공원가에서 여기는 콩강물가. 그래 아무튼 녹조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관리나 그게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희 위원님. 네,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요? 이거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저는 이 집행률도 좀 낮지만 4,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보면 다 거의 다 연구 용역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네요. 혹시 이 용역이 용역이 몇 개나 되죠? 환경국에 전체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는 몇 개는 여기선 3개 정도 됩니다. 그 수준반 원가 산정 용역, 수준반 업체 평가 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그 3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 자연순환과 말고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용역이 3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쭤본 거고 전체적인 용역이 수십 개 되죠? 보면은 여기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산정 용역, 평가 용역, 용역이 뭐 용역을 꼭 해갖고 그거에 필요한 것대로 적절하게 산정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용역이 또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수집 용역이나 평가 용역이 산정 용역이나 평가 용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에 같이 한 군데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갖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용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많아요. 그 용역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은 집행부 할 수 있는 거는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정책과에서 101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해갖고 현재 집행률이 0%예요. 0%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7월 31일 기준이 그 요새 여름에 장마도 많이 왔고 더위도 예전에 비해서 뭐 저 예고 없이 엄청 더위가 심했는데 뭐 기온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공중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이나 명예 감시원 활동을 하나도 아직 여태까지 7월 달까지 한 게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명예공중 감시원 활동비는 일부 지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름에 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감시가 철저해야 되는데 활동이 전무해가고 혹시 이거는 높아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시원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이 돼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 질문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 있는데 일단
그 34페이지 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이게 기존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체 인력을 기존 인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거죠? 기존 인력은 다 하는데요. 네. 그 일하는 이제 일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시내 지역은 종전대로 가고 좀 외곽 지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28페이지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있어서 지금 폐낙엽, 폐토사 처리에 관련한 부분들 수집 운반비와 폐낙엽 처리비 이게 지금 저희가 물량이 줄어서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것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낙엽 같은 경우는 나무 그루스가 줄었고 폐토사는 현장에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었다는 현재 건가요? 수요가? 저희들이 다 개근을 해서 네. 저희 처리를 하거든요. 네.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페토사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낙엽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히 계획을 했는데 올해 좀 줄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필연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예. 올려주셨는데 예, 예. 오히려 감액을 했네요. 그럼 향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기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폐토사, 폐낙엽 이게 지금 이제 장마철은 거의 끝나가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 폐낙엽이나 폐토사 때문에 범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 침수가 되거나 예. 도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은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별로 보면 지금 뒤쪽에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45쪽 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원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유지 보수도 감액을 했고 읍면동과 상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 산출 내역과 요구 사유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새로 산출한 내용만 들어 있으니까는 위원님들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자료 정리해 주실 때는 좀 산출 내역 이 지금 추경이 감액된 사유를 명시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산출 내역을 써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권은 충분한데 외곽 읍면동은 무단투기율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좀 올해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방향에서 시에서 긴축 재정을 함과 상관없이 무단투기율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근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은 좀 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읍면동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단속 현황 예. 최근 2개년도 정도 해서 추려서 한번 자료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방 화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운영. 예. 사업 설명서 46페이지인데요. 이게 개소의 변경이 있나요? 지금 88개소라고 확인을 하는데 예,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올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각 종목별로 다 이게 낮췄어요. 이 부분도 같은 내역이고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단 예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는 한 개소수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8만 2천 원씩 보조를 해서 그걸 좀 낮춘 이 금액입니다.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간이 위생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이미지에도 관련이 있는 거고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소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줄인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겠죠.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잘 고민을 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이 왜 되었는지를 기재를 해주셨으면 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 예산하고 준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아니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올리셨다가 지금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위생 그 관리의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올리셨다고 판단을 하는데 결론은 또 삭감이 된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소당 10만 원은 그 사실상 공중 화장실 관리라고 약속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못 지킨 건 사실이지만은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줄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이용에 불편함 없이 민원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악취 배출업소 관리 있습니다. 54, 55페이지. 지금 계약 감액이 잔액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집행잔액 전반적으로 그 재료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용역 자료가 있으신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애초에 2억 예산을 세워서요. 예. 저희가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황이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예. 이제 뭐 악취관리 지역이나 악취관리 외지역, 그 일반 지역, 그리고 이제 지정된 내역별로 뭐 실시 횟수나 대상, 지점 이런 사항들은 다 명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 한번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공수역 오염사고 관리천 문제는 유승경 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환경국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국 예산 중에 지난 4월달에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그 상생 협약 관련해서 그 지원 조항 중에서 일부 환경국 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모든 뭐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집행부 실국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 그 관련 일체의 투입 예산을 원인자 부담 원칙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MOU 체결 당사자의 부담으로 예산 편성하실 것을 강권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평택에 거주하시는 평택 시민분들의 저항을 분명히 받으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